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번에 무안공항에서의 그 사고 순간을 촬영한 MBC. 처음에는 MBC가 자체적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 후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그 현지에 있는 주민이 찍어서 제보를 해줬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각종 뭐 어떤 업무설이라고 지금 좀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티즌들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거 지금 활발하게 가장 예민한 이슈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음모로 보느냐, 그렇지 않고 사실 규명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느냐라는 시각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저도 사실 영상을 많이 만져본 사람인데요. 이 사진을 ENG 카메라로 찍었다라고 하면은 좀 설득력이 좀 있는데, 이걸 그쪽에 있는 식당 하는 사람이 직접 뭐 허둥지둥 뛰어 올라가 가지고 갖고 있던 스마트폰을 찍었다. 이런 관련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이 일단 판단을 이제 각자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영상이고요. 에 화질 자체는 그렇게 아주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ENG 카메라로 찍으면은 사실 이거보다는 화질이 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질만 딱 놓고 보면은 스마트폰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선일보 기사가 났더라고요. 참사 촬영자 착륙 전 쾅쾅쾅 소리나 찍었다. 급하게 뛰어 올라가 가지고 이쪽 이제 자기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으로 지금 몰린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반박한 나름대로 자기가 해명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거 다 읽어봤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빠져 있더라고요. 거리가 없더라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찍었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이 정도 거리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1km 정도 떨어졌거나 최소한 500m 정도는 떨어졌을 텐데 스마트폰으로 그런 거리를 찍는다라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줌을 밀어서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떨린다니까 화면이. 이런 화면이 찍힐 수가 없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해 본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단렌즈처럼 써야지만이 화면이 좋고요.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줌을 시키면은 줌인을 해버리면은 화면의 흔들림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미세한 그 어떤 그런 것도 이게 막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이 지금 영상의 안정감으로 볼 때 거리가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촬영자와 이 사이 거리가 에, 아무리 작게 봐도 500m는 될 것으로 봅니다. 아주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 성능 좋은 ENG 카메라 같으면요, 뭐 얼마든지 주민해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게 참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화질만 놓고 보면 이거 ENG 카메라가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거리 계산을 딱 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는 찍을 수 없는 화면이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고두고 여러 가지 이견이 지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MBC가 내부적으로 뭐 어떤 정리된 의견을 주겠죠. 한번 기다려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파와 좌파의 차이가, 이 좌파가 만일에 반대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자신들이 이용한다 그러면요, 이건 100% 완벽한 어떤 이슈화에 성공합니다. 근데 우파는 이런 걸 하게 되면요, 누가 벌써 해명을 했어요. 뭐 저기 이거 식당 하시는 분이 뛰어 올라가서 스마트폰으로 찍었대요. 뭐 이러면서 뭐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이게 좌파 우파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거 자체만 놓고 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지금 계속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해명이라고 이제 다 받아들이고 이런 이야기를 다 안 하게 되면은 그 이슈 파이팅에서 항상 못 이기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우파 쪽에서 음모론 비슷한 걸 들고 나와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봅니다. 한 번도. 할 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이런 걸 갖고 끌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잘 없습니다. 잘 없는 데다가 일단은 우파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자체가 너무 이 기가 얇아요, 전부 다. 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선동을 못 하는데 선동을 잘 당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제도권 보도를 보지 않고 그 언론을 이렇게 멀리하고 유튜브 왔어도 여전히 기가 얇은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심지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은 아직도 많은 의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멀리서 어떻게 이런 영상을 찍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그것도 더더욱이 들고 이렇게 찍었을 텐데요. 그런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한 아직은 여기는 미스테리 그 자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17이라는 게 MBC 화면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번이 817이야. 그리고 그 817은 김정일이 방침을 내린 겁니다. 대남 적화를 위한 방침을 내린 그게 817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무한공항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시켜 놓고 또 법안 통과시키고 무한공항을 또 국제항으로 만드는데 민주당이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올렸더니 여기 댓글 달린 거 쭉 제가 갖고 왔는데요. 무한공항 사고는 100% 민주당이 기획한 사고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제주항공 주식이 12월 27일 사고가 나기도 전에 미리 어떻게 알았는지 폭락했다라고 합니다. 제주항공이. 이번에 그 기체가 제주항공 거잖아요. 그리고 이 MBC가 블랙 요원들에 의해 항공사고가 날 거라고 미리 떠들고 다닌 점. 요건 제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봐요. MBC가 블랙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항공사고가 날 것이다 라고 미리 떠들고 다녔다. 세월호 때도요. 그 당시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미리 SNS에 날렸죠. 사고 난 것을. 사고도 나기 전에. 그때 뭐 미국하고 시차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라고 스마트폰의 시차가 그렇게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둘러댔습니다만 그것도 의혹이죠. 그리고 3. MBC가 촬영 기자를 사고 나기 전에 파견해 미리 촬영 준비를 끝마친 점. 4. MBC 기자가 촬영했다고 보도해놓고 제보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고 1조 원의 재난 예산을 삭감해 정부가 대처하지 못하게 한 점 등. 그렇죠. 이 ABB죠. ABB 1조 원을 이게 삭감했다고 하죠. 민주당이 지난번 예산 손댈 때 그렇게 다 했죠. 자, 이 틈을 타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을 올리려고 한다는데 큰일입니다. 외국 시민들이 막아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자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무조건 임명 100% 자동적으로 되게끔 하는 법안을 저희들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안전장치까지 해가지고 지금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완전한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데요.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도 방송했고 또 따로 한번 떼내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게다가 3주 전부터 전세기로 민주당 철새 도래지가 사방에 있는데 거기를 거점 공항이라고 뭐 지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저 화면은 전문가가 찍은 겁니다. 글쎄 말이죠. 스마트폰으로 그 먼 거리에서 저렇게 찍는다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영풍 방송에서 방송했습니다. 휴대폰 제보 영상이래네요. 글쎄요, 뭐 제가 뭐 그걸 그냥 믿겠습니까? 아직은 가봐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면 우측 비행기가 전진하는 방향 가로등 2개와 나무가 보이죠? 해당 영상은 공항 건물들이 있는 쪽, 가로등이 끝나는 부근에서 가로등 높이에서 촬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글 어스에서 보면 저런 화면을 찍을 수 있는 곳은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저 가로등 끝과 같은 눈높이 폭발 장면을 찍으려고 저 위치에 있었으며 리얼한 영상을 찍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으면 절대 찍을 수 없다라고 본다. 벌써 유가족이란 사람들이 슬퍼하기도 전에 기자회견부터 했다. 정말 수상하다. 대표님, 식당하는 사람이 찍은 것이랍니다. 식당하고 있는데 낮은 비행기에 쾅쾅 소리가 들리길래 비행기를 보고 2층으로 뛰어 올라와 찍었는데 하늘에서 접지하는 것은 못 찍고 착륙 직후부터 찍었답니다. 자, 뭐 이 말도 어느 정도는 일단은 감안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멀다고 하면요, 그런 영상 찍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건은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식당하는 사람이 찍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거 처음 보도한 기자가 MBC 송재헌 기자라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송재헌 이름 쏙 빼고 주변 사람이라는 둥 왔다 갔다 한답니다. 다른 유튜브에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저거 이렇게 해명했어요 하고 그걸 그냥 그걸 해결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게 기가 얇아서 그렇다니까, 우파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좀 긴 눈으로 호흡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돼요. 계속 모든 뉴스를. 이거 예민한 뉴스는요.
자, MBC 탄핵 8.17 진영, 얼마 전 제주항공의 주가 급락, 흔들림 하나 없는 사고 영상, MBC 단독. MBC 단독은 어쨌거나 직접 찍었거나 제보 받았거나 한 상황이면 요건 이해가 되고요. 이재명의 SNS 알 수 없는 의미의 글. 요게 그거죠. 그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 영화 로버트 레드포드 폴리먼 나오는 영화 거기 그 주인공 이름을 대면서 총을 쏴라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죠.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방송하겠습니다. 자, 엔진 버드 스트라이크와 유압 장치 계열의 랜딩 기어를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보도 등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이 있네요. 자, 휴대폰으로 제보 영상이랍니다. 좀 확인 좀 하시면 좋을 듯.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우파들이 휴대폰 제보 영상이라는 말 한마디에 다 그냥 고개 그냥 우뚝하고 8.1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잊어버리면은 이러면 싸움 못 이겨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기들이 얇아서 그렇다니까 전부. 자, 나무위키에도 사고 17시간 전 무한항공 사고 예견글이 이미 올라왔다. 이게 너무도 말이 안 되잖아요. 8.17도 그 MBC 자막에 나타났다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다룰 수가 있을까? 자, 옥상도 아니고 지붕에 올라가서 찍지는 않죠. 영상 보다가 화들짝 놀랐는데 촬영자는 무덤덤하고 태연함. 그래서요, 자, 이거 일반인 영상으로 보기에는 무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저런 화면을 찍을 때 일반인들은요, 소리를 막 질러요. 와, 큰일 났어.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가 하나도 없이 쭉 조용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쓰나미 그 후쿠시마에서 왔을 때요, 그거 촬영하던 사람들 그거 보셨죠? 계속해서 막 걱정하면서 찍습니다. 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뭐 이러면서 계속 찍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무런 사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무위키 그거는 진짜 이상하죠. 미리 그게 사고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사고 19시간 전에 무한공항 사건 예측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인터넷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바람제비 식당 주인이라는 사람도 수상하다. 심지어는 바람제비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사고 난 현장에 흙더미를 주목하세요. 활주로 끝에 왜 흙무덤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큰 둔덕이 있었죠. 충격 완충작용 목적의 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 거는 완충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둔덕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버리면요. 비행기가 굴러버립니다. 뒤집힌다니까요.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완충이라면 쉽게 부서져야 하는데 비행기가 부러졌어요. 해외 언론 보시면 다들 흙더미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있었나요? 화염이 그렇게 빨리 퍼지는가요? 각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기체가 폭발할 때 랜딩 기어가 지금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랜딩 기어는 원래 수동으로도 조작이 되는데 안 내려온 게 이상하다라는 거지. 아무리 조류들이 어떤 방해를 했더라도 랜딩 기어는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인데요. 그래서 이거 랜딩 기어를 못 내리게끔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게 조작하는 수단이 원격으로 드론 같은 것을 눈에 잘 띄진 않겠지만 멀리서 어떻게 드론을 날려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미리 비행기에 어떻게 손을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제주항공이 문제가 된 문재인 그 이상직의 타이 이스타젯 그 항공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수한 항공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이상하죠. 어쨌거나. 그리고 이 또 비행기가 태국에서 또 날라온 거였었고요. 목적지에 다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비행기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파일럿은요, 판단을 잘했고, 정확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동체 착륙이지만 정확하게 그 활주로 중앙에 탁 이렇게 안착을 했거든요. 막판에 그런 둔덕이라든가 그런 어떤 충돌하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쩌면은 저는 무사할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흙무덤, 흙둔덕 거기가 원래 있었는지 거기에 새롭게 이번에 조성이 된 건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 흙둔덕하고 거기 그 마지막에 있는 벽하고는 또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때문에 이 모든 게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너무도 이상한 일들이 한꺼번에 다 지금 드러난 것이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